바이러스 검체를 가져다가 익히든지 부수든지 해갖고 약화시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제일 오랫동안 썼던 방법이죠. 백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막 창궐하던 초반에 다른 나라보다 되게 안정적이었던 제일 큰 이유는 마스크를 쓰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스크는 1차 백신이고요.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좀 믿으시고 잘 맞으셔야 하거든요. 그런 필요성과 또 효능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실제로 바이러스가 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단백질이 있겠죠. 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 우리가 지금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서 그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어떤 돌기 같은 것인데, 그게 우리 몸의 곳곳에 정상세포를 이렇게 와서 부착돼서 결합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는 요 단백질, 그걸 우리가 이제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항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우리 몸속의 길, 그런 데다가 바이러스 정보를 넣어주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한번 겪어보고 싸워보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맞싸워서 이렇게 면역 반응을 확 일으켜서 이겨내게 되는, 그게 이제 백신의 원리거든요.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만들기 쉬운 거는 불활성화 백신, 바이러스 검체를 가져다가 익히든지 부수든지 해갖고 약화시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제일 오랫동안 썼던 방법이죠. 그럼 바이러스 입자 같은 것이 들어가긴 하지만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이제 그걸 제일 먼저 만들어서 많이 썼던 게 이제 중국산 이 코로나 시노백 백신이죠. 실제로 근데 이건 한 50% 정도밖에 지금 이제 효과가 없다. 그렇지만 저것도 충분히 말이 되는 것이고, 중국의 14억 인구를 상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개발해서 금방 전체를 접종하려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WHO에서도 시노백의 효과는 인정을 해준 상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바이러스의 DNA는 어떤 단백질이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가 모여있는 유전 창고거든요. 그 DNA에 있는 정보를 배달해 주는 게 RNA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mRNA, tRNA 이런 게 있는 것들인데, 아무튼 그 중에 mRNA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이 DNA, RNA에 거쳐가지고 실제로 단백질, 항원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mRNA를 또는 DNA를, 항원을 각각 백신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요즘 맞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제품은 mRNA에 대한 백신입니다. 그 mRNA 백신은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해서 암을 만들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DNA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내 유전자 서열을 자체로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대신에 바이러스의 항원을 만들어내는 mRNA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모더나라는 회사는 이제 크지 않은 기업이고 공장이나 이런 거는 없고, 어떻게 보면 연구실 위주의 회사니까 모더나에서 만들어낸 백신이 수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상했던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 회사에서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만간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화이자에서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이제 원래 독일 바이오엔텍사에서 개발한 거를, 화이자는 전 세계 1위의 제약회사잖아요. 거기에서 가져다가 수많은 공장들에서 지금 쫙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제일 많이 맞았던 게 아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겠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계 12, 13위 뭐 이쯤 되는 영국 회사고 되게 좋은 회사고요. 이거 옥스포드 대학에서 만든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물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바이러스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인데, 아데노바이러스는 눈병, 감기 이런 거 일으키는, 그러니까 걸리면 뭐 으슬으슬 열나고 힘들고 그렇긴 하는데 크게 막 심각한 병은 안 되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이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유전 물질 같은 걸 약간 넣어갖고 만든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열도 나고 자꾸 부작용들이 좀 있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고민되는 거는 30대 좀 젊은 사람들한테 썼을 때 혈전증 등등 어떤 위험도가 제법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만 쓰다가 그 다음엔 50대 이후한테만 맞게 했는데 20, 30대 환자들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다시 30대도 맞아라 하고 이제 또 풀어줬거든요. 자, 이게 들쭉날쭉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 불신의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전문가들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맞는 거는 백신의 효과보다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일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이 얀센 백신이 있죠. 뭐 한미 우호의 상징으로 미국에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한 번 맞는 거고요. 기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아마 한 번 맞아서는 효과가 당연히 적을 거고 추가 접종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돌파 감염이라는 용어는 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신이 기본적으로 100%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은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효과가 있으면 더 좋지만 내가 걸렸을 때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거죠.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왔다가 내 몸 안에서 많이 증식돼서 내가 애취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만 막아줘도 점점 바이러스는 가라앉게 되잖아요. 얼른 이 백신 문제 잘 해결되고 좋아지면 좋겠고요. 지금대로 가면 원래 예상 70%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의 국민들이 맞아 집단 감염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나올 것이고, 자, 근데 우리한테는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백신, 마스크가 있거든요. 이게 한 20%는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마 70%는 집단 면역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마스크 잘 쓰시고요. 안과의사 김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